영국의 한 산부인과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어느 한 산모가 힘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수술실 의사와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름답고 품위 있는 나라 한국의 중심 도시 서울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7살 귀여운 아들이 있는 영국인 엄마 베라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남편 로버트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는 오직 아들과 둘이서 의지한 채로 살아온 아주 단란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떠난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행인 사실은 저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하늘에 있는 남편도 한결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남편은 우연한 계기로 젊은 시절 한국에서 만나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까지 성공한 케이스이기에 저와 남편에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태어난 나라인 영국보다 더더욱 뜻깊고 소중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지금 아들과 같이 자리 잡아 살고 있는 한국에서의 서울 생활은 정말 흡족스러운 것은 물론 앞으로 저와 아들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죠. 특히나 저와 아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그 어느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도 소중한 서울 경복궁에서의 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화면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는 하는데 때문에 저와 아들은 더욱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의 희귀병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얼굴 반쪽에서 신생아의 나이에서 벗어날수록 점점 피부가 딱딱해지고 부스럼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는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희귀병 증상을 가진 어린아이였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던 시기에 아들을 출산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던 심정이었고 아주 비참한 생각이지만 저의 몸 안에 있는 아들을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가질 정도였죠.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좋지 않은 생각이 온몸을 뒤덮게 되는 상황이 저에게 시작되었고 아빠라는 존재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떠올리면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줄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중 저는 생각할 겨를 없이 뱃속의 아들을 예정일보다 빨리 낳게 되었는데요. 아들을 낳던 순간 저는 극한의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감으로 순간 기절하게 되었을 만큼 저의 정신과 신체적인 피로감은 이미 극한의 상태에 놓여있던 상태였죠. 저를 돌봐주시던 출산병원의 간호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난 뒤 곧장 제가 기절했기에 아들과 저에게는 건강에 지장은 없다며 그 점은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그 간호사분의 뒤를 이어들어온 산부인과 의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세상이 저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절망적인 단어들의 연속이었어요. 제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의 희귀병 유전자를 물려받은 상태였고 얼굴로 증상이 이미 발현된 상태라면서 안타깝게도 얼굴의 왼편 부분에 두꺼운 각질층을 지닌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과 다행히 천만다행이라는 점은 정상적인 호흡을 위한 코의 내부 피부층은 정상인 채로 세상 바깥으로 나왔기에 그 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얼굴에 있는 각질층은 아이의 나이가 1살, 2살 들어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제 아들의 증상에 대하여서 산부인과 의사분은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천천히 이어가던 의사분은 혹시나 모를 저의 공황 상태 때문에 당장엔 이러한 아기의 모습을 보여줄 순 없다고 하며 어느 정도 출산의 피로와 정신적인 감정이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면서 지금 바로는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에 산모의 몸을 회복하는 것에만
최대로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들의 정상적인 오른쪽 부분의 사진만 보여주시더군요. 그날부로 저는 몸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심한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 그리고 남편이 이 세상에 함께할 수 없다는 압박감과 힘들게 출산하게 된 아들에게 얼굴에 말도 안 되는 희귀병이 있다는 모든 문제들의 압박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에 밥도 삼키지 못하고 불면증에 공황 증상까지 나타났고,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가 않았었는데요. 그 누구도 저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저의 부모님 두 분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저희 아들과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 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힘들게 나았지만 얼굴 한쪽이 망가진 안타까운 아들을 마주하고 안아볼 수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정말 좌측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마치 돌 같은 상태였지만 저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로만 보이더라고요.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매우 다행인 것은 입과 코 안의 내부 피부층에는 문제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를 먹거나 호흡을 하는 기본적인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그 점은 정말이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반쪽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크나큰 괴로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영국의 저명한 의사들은 죄다 찾아다니며 아들의 희귀병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아들의 또 다른 증상에 대하여도 치료의 조언을 구해보았으나 영국에 있는 그 어느 의사들도 이러한 심한 각질이 생기는 희귀병 증상이 생긴 어린아이는 처음 본다면서 저의 아들의 치료와 조언을 해주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논문학적 연구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종의 계약서들만 내밀었기에 저는 정말 영국이라 하는 나라와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영국 의사들에게 나쁜 감정만이 생길 정도였죠. 그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들의 좌측 부위의 얼굴의 피부가 점점 딱딱해지고 갈라지며 심지어 피가 나기까지 하는 심각한 통증 증상까지 동반되었고, 아들은 매일같이 얼굴 부위가 너무나 가렵고 아프다면서 정확히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자신의 얼굴 부위의 통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하루하루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영국에 있는 저명한 피부과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제발 아들의 얼굴 부위에 대한 증상과 피부가 갈라지면서 피가 나는 증상만 완화해달라는 방문을 했지만 그 어느 영국의 병원에서도 아들의 치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언을 해주는 의사들은 존재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저는 한 병원에서 아들에 대한 쇼킹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얼굴 왼쪽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각질층 형성이 점점 다른 신체까지 전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체 내 염증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으면 왼쪽 얼굴 쪽 피부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안타깝게도 아들이 살 수 있는 기간이 3년 남짓일 거라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함께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해주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하시더군요. 아들의 점점 악화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엄마인 저조차도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채 그저 아들이 살 수 있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적적으로나마 시한부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해야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을 단념하고 아들과의 일초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며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가진 채 아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와 남편이 한국의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곳은 어디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것은 제가 남편과 처음 데이트를 한 한국의 경복궁에서 기념으로 돌담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는데, 아들은 그곳에 있던 한국 궁궐의 모습에 대단한 흥미를 느끼면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입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사진을 계속 가리켰습니다. 저 또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을 오랜만에 사진으로 보니 뭔가 울적한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만일 아들과 다시 이곳으로 찾아가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생각에 저와 아들은 한국의 경복궁으로 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아들은 경복궁을 무척이나 가보고 싶은 모습이길래 저는 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엇이든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였기에 그렇게 저와 아들은 약 3개월 뒤 한국에 들어설 수 있었죠. 연애 초기 남편과 한국에서 데이트했던 의미 있는 장소들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난생 처음 보는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설레어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남기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을 달랬고 한국에서 경험한 행복했던 추억들이 절 위로해주는 듯 하더군요. 오랜만에 도착한 한국은 역시 변함없이 아름답고 생활하기에 손쉬운 도시였답니다. 얼굴 반쪽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대체로 한국인들은 아들을 보고 놀라거나 흉보는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지나다녀도 영국처럼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아들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시작되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보게 된 경복궁에 기분이 많이 벅찼기 때문인지 경복궁을 안내해주고 있던 한 직원분에게 가볍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제 아들에 대한 상황,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면서 혹시나 아들과의 모습을 촬영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잠깐 고심하는 것처럼 보였고 곧 또 다른 남자 직원분과 같이 저에게 오시더군요. 그러한데 저희 이야기를 들었다던 남자 직원분께서는 오늘 잠시나마 저와 아들에 대한 사진 그리고 남편과 같이 찍었던 사진에 대한 사연을 경복궁 SNS 공식 계정에 기재해도 되겠냐는 제안과 함께 혹시라도 그걸 보고 많은 한국 시민들이 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경복궁을 찾아주어서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한 마음에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아들과 같이 추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들과 함께 경복궁을 다시 찾은 그날의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웃으며 걸었던 경복궁을 남편은 얼굴도 보지 못한 소중한 아들과 오게 되었고 아들이 직접 남편의 이름을 경복궁을 길에 나뭇가지로 적어 보이는 모습에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같이 경복궁의 여행을 끝내고 서울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좀 전에 SNS에 올려주겠다던 직원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고 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의 사연을 보고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이곳으로 오고 계신다니 조금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말에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15분 정도 경복궁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는 곧바로 아들의 상태를 이리저리 확인하시더니 아마 유럽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악성건선으로 보여진다면서 영국에서는 악성건선에 대한 치료 방법이 아마 한국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들의 피부 상태를 보았을 때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서 치료해보자는 말과 함께 피부가 가뭄든 땅처럼 갈라지는 증상도 약물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며 세세한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곧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찾아오라는 명함을 하나를 주시고 자신은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혹시나 아들이 조금이나마 더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명함에 적힌 병원으로 전화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약 4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얼굴 부위에 처음 보는 수술을 받았는데 영국 병원에서는 찾지 못한 면역계 치료를 하게 되었고 당장의 염증이 심하고 다른 신체로 전이되는 부분은 여러 차례의 레이저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켰고 현재는 완벽하게 낫지는 못했어도 점점 아들의 모습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간헐적으로 붓는 증상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 후 면역계를 기초한 약물과 식단 관리 등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매우 많이 좋아지게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아들과 저는 서울 외곽에서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 또한 영어회화 선생님으로 한국 학원에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여유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아갈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특별히 저와 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던 경복궁에는 지금도 한 달에 2번씩은 필히 방문해 저에게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간단한 간식들을 가져다 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물론 아들에게 선뜻 치료의 기회를 준 한국인 의사분에게도 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죠. 앞으로 아들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신 모든 한국인분들과 경복궁 직원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